그래서 342페이지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주의예요. 그래서 신고납부주의라고 해서 이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신고도 하셔야 되고 모두 하셔야 돼요.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명 신고납부주의인데요. 거기 교재 보시면 예정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기 예정은 1월에서 몇 월이에요? 3월.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며칠이요? 30. 그래서 10월 25일까지고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6월 30. 그 다음에 7월 25.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1월 25일까지 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 기간, 원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1기하고 2기로 나누면 6개월씩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내셔야 되는데, 조세 수입 평균화, 조세 부담의 분산 등을 위하여 3개월,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7월에서 9월은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해요. 몇 번 신고해요? 4번. 왜냐면 법인은 규모가 크니까 내야 되는 세금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4번에 나누어서 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해요. 왜냐면은 우리 개인 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인보다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으니까 내야 될 세금이 법인보다는 뭐 할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제일 영리한 사업체를 간이가세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몇 번만 신고하세요? 한 번만.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돈 많이 버니까 낼 세금이 많아. 그래서 4번 신고하고, 개인은 법인보단 작으니까 낼 세금이 좀 적을 거야. 그러니까 1년에 2번 신고하고, 간이가세자는 영세해. 영세하니까 1년에 몇 번만 신고해도 돼요? 한 번. 이렇게 이제 신고하는 방식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특별히 보실 거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4번 신고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개인 사업자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납부가 아니고 예정 고지 납부예요. 무슨 납부라고요? 고지 납부. 그래서 고지의 뜻이 뭐냐면 고지서로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뭘로 납부한다고요? 고지서로. 그래서 우리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건 고지서로 날라오죠. 그거로 내는 걸 고지납부라 그래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규모가 적으니까 신고하지 마. 예정 신고 때는 뭘로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로 낼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내고요.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합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2분의 1.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2번이면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예요? 6개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개월에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그럼 6개월에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치가 고지서로 날라와요. 근데 30만 원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으면 고지서도 뭐 하겠다? 안 보내주겠다. 왜냐면 금액이 작으니까 다음에 납부해도 한 번에 납부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에 가셨는데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거래처 회사에서 왜 저희 요번에 고지서 안 날라와요? 그러면
저번에 신고했었던 금액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 신고했었던 금액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에 몇이 날라온다고요? 반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25만 원이죠. 그러면 25만 원은 30만 원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거기 거래처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요번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고지서 안 날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 이제 거래처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면은 내가 기본적인 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근데 뭐 금액이 크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 정확하게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처음 수업할 때 누가 질문하면 가서 때려주고 싶었어요. 처음 수업할 땐 다 그래요. 뭐든지 다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맞을까 틀릴까부터 해갖고 누가 질문하면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런닝 셔츠가 젖어 있어요. 빨래한 것처럼. 근데 왜 그러냐면 식은땀 흘려갖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든지 다 대답 자체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뭐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든지 다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30만 원. 요런 거 잘 냅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서는 보셔야 되는 게 요거 간혹 가다 나오는데요. 거기 경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343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뭐라고 있죠? 경정. 그래서 경정의 뜻은 뭐냐면 잘못 신고한 거를 경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무신고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경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했는데 그 신고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은 아예 무신고했을 때예요. 우리가 신고를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거 걸리면은 회사가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지냐면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시험엔 안 나와요. 만약에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100원도 안 빼줘요. 왜냐면 괘씸죄로. 국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날짜 되면 신고하라 그랬죠. 맞죠? 근데 신고를 아예 안 했어. 그러면 괘씸죄로 해서 하나도 안 빼줍니다.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잘못하면은 회사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제 담당은 아니었고 우리 팀장님 담당이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종이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깜빡하고 자기 다이어리에다가 꽂아놨어요. 한 장을. 근데 그 한 장짜리가 얼마짜리였냐면 10억짜리인가 그랬어요. 10억이면 커요, 작아요? 크죠. 맞죠? 근데 그때 낸 가산세만 한 1,000만 원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 한 장 때문에. 그분 한 달 후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회사에서 가산세는 다 내줬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아마 자기가 그만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작은 금액이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요즘엔 종이에요, 전자예요? 전자죠. 이거는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얼마만큼 발행했는지가 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그런 실수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장을 차리시거나 아니면 이쪽 파트로 업무를 보시면 여기 자주 들어가실 거예요. 뭐요? 홈택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얼마 발행했는지, 전자세금 계산서로 얼마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홈택스에 가입해 놓으시면은 그 세금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환급. 환급의 뜻은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 받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래서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어요. 무슨 환급하고 무슨 환급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돌려드리고요.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돌려드려요. 그러면 무슨 환급이 더 좋은 거죠? 조기 환급이 더 좋은 거죠. 근데 국가가 그냥 빨리 줄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빨리 주냐면 수출하실 때.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 그래서 수출하실 때랑 그 다음에 시설 설비에 투자하셨을 때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빨리빨리 돌려줍니다. 거기 있어요. 344페이지. 그래서 영세율이 수출이고요. 시설 설비가 사업 설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럴 때는 그 환급을 빨리빨리 해주냐면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출산율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취업률이에요. 맞죠? 이 두 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든 그 두 개가 제일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이 시설 설비 투자를 하면 왜 조기 환급을 해주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기계를 산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기계를 사면 직원들 채용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맞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으면 직원을 채용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겠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 투자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돌려받아야 될 돈이 많거든요. 왜냐면 건물이나 기계 이런 거 싸요? 비싸요? 비싸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살 경우에는 빨리빨리 뭐 해주겠다? 돌려주겠다. 그것도 며칠 안에 돌려주겠다? 15일 안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잘 나와 있는데요. 제일 밑에 쪽에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5일 이내.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원래 세금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예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이요? 3개월. 근데 영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되고요. 2달에 한 번도 되고요. 3달에 한 번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영세라는 건 수출이잖아요.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신고 날짜를 네 맘대로 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원칙은 몇 달에 한 번이죠? 3달에 한 번이죠. 그거 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근데 모든 회사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출 관련된 회사들은 이런 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안 돼요. 3월에서 4월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1월에서 3월은 예정이죠. 맞죠? 근데 4월은 뭐가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확정 섞인 건 안 돼요. 이거는 돼요. 2월에서 몇 월은 돼요? 3월은 돼요. 왜냐면 요거는 그 둘 다 예정 신고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3달에 한 번이든 마음대로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예정 확정이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좀 암기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꽤 높은 문제예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올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제도 그러면 개인만 가능합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개인. 그 다음에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자.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 일단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요. 설명은 쭉 한번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그러면 영세 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슨 사업자라고요? 1인 사업자. 그래서 혼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만 되는 거예요. 법인은 안 돼요. 왜냐면 법인 자체가 1년에 8천만 원도 못 벌 수가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 직원이 몇 명인데. 그래서 직전 연도 동안 1년에 얼마도 못 파는 거예요. 8천만 원도 못 파시는 분들을 간이 과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8천이면 한 달에 700도 못 파는 거예요. 맞죠? 700만 잡아도 8,400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그냥 700만 원 판다라고 볼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아서 40% 남는데 40%면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맞죠? 남는 걸로 40%면 그러면 얼마 벌어요? 한 달에 280 버는 거예요. 40% 남는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280만 원이면은 아주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280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4, 500은 벌어야죠. 못 벌어도. 기왕이면 1,000만 원 넘으면 더 좋고. 근데 40%도 진짜 많이 쳐준 거예요. 40% 나오는 업체들 거의 없어요. 40%면 다들 그거 하려 그러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적게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간이과세자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게 나올 거예요. 얼마요? 8,000. 왜냐면 이게 작년까지 4,800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오면 요게 나올 거고,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올 거예요. 영수증은 얼마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요. 4,8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뭐 발행해야 된다고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4,800이에요.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왜냐면 4,800이면은 한 달에 매출액이 400이거든요. 만약에 400만 원에 몇 프로 남는다라고 본다고요? 40% 남아야 얼마 버는 거예요? 16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영리 사업자,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납부도 뭐 한다? 면제해 주겠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법이라는 건, 세법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뜯어내고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게 뜯어내는 거. 이게 세법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요 4,800만 원이 안 되면 너무 적게 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은 내야 되는 세금도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야 몇만 원대니까.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뭐 몇만 원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거 다 받으면 금액이 커지긴 하겠지만 실제 이거를 국가가 받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800만 원보다 적으면 내야 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론은 끝이에요. 그 뒤에 거는 뭐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세팅이 되어 계신 분이 있고 안 되어 계신 분이 있으셔서 인터넷 잠깐 들어오세요. 컴퓨터 켜시고. 그리고 컴퓨터 혹시 잘 안 켜지시면은 이야기하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요게 있을 거예요. K랩 교육용이라고 여기에 2021이라고 되어 있으면 상관없고요. 여기에 2020이라고 되어 계신 분들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없어도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설치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몇 번 적어 드렸었죠. 한국 세무사의 무슨 시험이요? 자격시험. 여기가 2021인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2020이나 없는 분들 여기 K랩 교육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분들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손 드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한국 세무사회 무슨 시험이요? 자격시험. 그래서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 제일 밑에 요거 있어요. K랩 수업용 다운로드.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요거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2021 아니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부터 설치를 좀 해주세요. 세팅을 일단 좀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도 꼭 설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으시면 여기 NCS 다운로드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요 세무사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교재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 무료 배포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세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협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세무 1까지. 왜냐하면 세무 2는 요게 전산세무 1급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어디까지면 돼요? 세무 1까지만 연습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또 저도 봤는데 뭐 그냥 도움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반 교재보다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 교재에 함축적으로 묶어 놓은 거고 저기는 좀 일반 분들이 볼 수 있게 좀 풀어 놓은 거라 괜찮더라고요. 교재는. 프린트를 하지 마세요. 저거 몇백 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좀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설치를 다 하시면 요 바탕화면에 요 K랩 있을 겁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화면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2021-0322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1년 3월 22일 날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옆에가 여기 최신 버전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신버전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는 여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동해서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 무슨 버전이라고 써 있죠? 최신 버전. 그러면은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여기 나와주세요. 나오시고 교재 여기 제일 앞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www.a-t.kr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여기 교재 홈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인터넷 들어오셔서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주소창 있죠. 예, 요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www.a-t.kr 치세요. 요거 그대로 치시면 돼요. 주소창에다가 www.a-t.kr 치시면. 거기에다가 클릭하시고 요거 보고 치는 거예요. www.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다 그 앞에까지. 네. 다 지워버리시고 그것도 다 지우세요. h 네. 거기에다 a-t.kr.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저 화면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네, AT 패스 1.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까셔야 교재에 있는 거 연습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자료실. 저희가 전산액이 몇 급이죠? 1급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패스1 전산액의 1급 무슨 데이터요? 백데이터. 요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어디 갔냐?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요. 잠시만요. 얘네가 뺐나? 이런 안 넣어놨네. 362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으세요? 362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21 패스1 전산액의 1급 백데이터라고 보이십니까? 그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다운받으셔야 돼요. 요즘 컴퓨터들은 대부분 다 그냥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 왼쪽에 다운로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다운로드가 돼요. 대부분 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요렇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2021년 패스1 전산액의 1급 백데이터라고 있으시죠? 요거 더블 클릭하세요.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깔아요. 그리고 혹시 요런 거 나오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파일에 뭐요? 적용. 요거 나오면 요거 꼭 누르세요. 이거 안 누르시면 얘를 몇십 번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꼭 요거 누르시고 얘 한 번만 누르시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다 설치를 해 주십니다. 근데 뭐까지 설치해 주는 거냐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뒤에 있죠. 이 뒤에 게 자동으로 설치가 다 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하실 분들은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실기할 때 저 도와주시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네,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럴 분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딱 한 명 걸렸었는데 안 하다 걸리면 그 사람 다 할 때까지 진도 안 나갑니다. 안 하실 거면 그냥 문 열고 집에 가시면 돼요. 예전에 딱 한 명 걸렸어요. 그분 다 하는데 1시간 걸려갖고 1시간 동안 놀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가려면 같이 가고 말려면 말자는 주의라 여기서 꼭 같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다시 들어오세요. 교육용.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어디 갔냐? 내 거 어딨지? 잠시만요. 요거 더블 클릭했죠. 이게 더블 클릭이 저장이에요. 뭐라고요? 저장. 우리가 저장한 걸 쓰려면 불러와야 되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게 불러오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 있어요. 무슨 등록이 있으세요? 회사 등록. 회사 등록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회사 코드 재생성. 요게 불러오기예요. 뭐하기라고요? 불러오기. 요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얘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꼭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자료실 있죠. 자료실에 보시면 요 밑에 요거 있죠. 패스원 전산회계 그 백데이터 요거 꼭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운 받으면은 요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용 들어오셔서 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등록이 있어요? 회사 등록.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코드 재생성이요? 회사 코드 재생성.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만 확인하고 쉴게요. 여기 옆에 번호 많죠? 여기 번호에서 3300번 있나 확인해 보세요. 3300. 몇 번이요? 3300. 3300 무슨 재화라고 되어 있죠? 금강재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설치를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368페이지 펴보세요. 360 몇 페이지요? 8페이지. 거기에 금강재화 몇 번이라고 써있죠? 3300이라고 써있죠. 저희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3300 금강재화가 나오면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